화제가 되는 시간이죠. 뉴스를 쏟아내는 코너.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오늘은 월간 정두원 편입니다. 뉴스쇼의 뉴스메이커 정두원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저 송년회 모임 이런 거 많이 하시죠? 저는 많이 안 합니다. 많이 안 불러. 글쎄 불러주는 데가 별로 없네요. 또 이렇게 나오시니까 제가 그 다음 질문을 못 하겠네. 아니, 정치인들 모이시면 안 불러주는 와중에도 어쨌든 한 번씩 가시면 무슨 얘기예요, 정치인들은? 회식 자리. 자기 신세 한탄하죠. 신세 한탄. 예, 정치인들이 이제 잘하고 못하건 간에 직업 자체가 극한 직업이거든요.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진짜 별의별 일들을 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신세 한탄하면서 회식하죠. 정치 얘기도 막 해요. 정치판이 어떻게 굴러갈까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도 하겠지만은 그런 얘기는 가급적 회식할 때는 안 하죠. 정치 얘기는 되도록 피하고.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서민들 모이면 연예인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정치인들은 그런 얘기는 안 하죠. 왜 안 하겠어요? 그래요. 극한 직업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거는 동의하지 않을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한번 EBS의 극한 직업이 한번 나와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아마 이해가 갈 겁니다. 그래요. 하여튼 극하게 사셨던 정두원 전 의원과 함께 오늘 월간 정두원 정치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당은 아마 요즘 회식할 분위기 아닐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 여기부터 풀어보죠. 원내대표 경선 앞두고 당대표하고 후보들 간의 날선 공방 이어가고 있고 또 예산안 통과 과정에는 소위 물 먹었다. 이런 얘기들을 그 당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이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당이 그냥 엉성하죠. 그리고 당 대표가 정부 여당의 효자 아닙니까? 이 당 대표는. 무슨 말씀이세요? 여당의 효자라뇨? 그러니까 이 당 대표와 또 이 당에 있는 과거 친박 세력 이런 지금 존재들이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진짜 효자입니다.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거예요? 얼마나 지원이 든든한 원군들입니까? 든든할 정도입니까? 그렇게 보세요. 아니, 홍준표 대표, 지금 지원군 얘기가 나오셨으니까 그럽니다만, 홍준표 대표의 그러지 않아도 그 막말을 넣고, 내부에서도 말이 많더라고요. 그럼 막말을 쏟아내면서 당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게 진짜 여당 도와주는 꼴 아니냐. 이게 지금 원내대표 후보들의 공격 포인트예요. 사실이죠. 그런데 본인은 신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리가 과분한 거죠. 그렇게 보세요. 홍 대표한테? 과분한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신이 난 거예요. 한마디 하면 바로 뉴스에 나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분의 원래 말 습관이 고름이니 암덩어리니 이런 것들 습관입니까? 의도를 해서 이런 말씀을 홍준표 대표가 하시는 걸까요? 자극적인 단어들. 습관이야 당의 습관이고 의도를 했다면은 어리석은 거죠. 지금 자기 자리가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홍 대표는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럼 암덩어리를 암덩어리라고 그러지 암덩어리님이라고 하냐. 나는 그냥 서민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것 뿐이다. 계속 그렇게 하라 그러세요. 문재인 대통령만 신났죠. 하면 할수록 그런 언어를 쓰면 쓸수록. 그래요. 그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싸늘하게 말씀하셨는데 관훈클럽 토론에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원내일은 다음 원내대표가 뽑히면 내가 관여하겠다. 관여하겠다. 그러니까 보통 원내대표의 일은 원내대표 일이고 당대표 일은 대표 일인데 이 원내대표 일까지 내가 관여하겠다라고 한 것이 또 당 안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만들던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게 천박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대표가 되면 원내대표랑 잘 협의를 해서 당을 잘 이끌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할 일이지. 그 전에 원내대표가 내 말 잘 안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되면 내 말 잘 듣게 하겠다. 이게 이제 되게 천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할 얘기가 아닌 거죠. 그냥 남성들끼리 서로 서열 다툼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쩌다가 이 제1야당 대표가 되셨는지 모르지만은 몇 자리를 잘 써서 그랬는지 빨간 넥타이하고 빨간 속옷을 입고 다녀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참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두 분 친하진 않으세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말씀하셔도 돼요? 천박하다 이런 얘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분하고 대고 친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홍준표 대표 혹시 지금 듣고 계시면 반론하실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저희 제작진들한테. 어쨌든 정두원 전 의원이 보시기에는 지금 맞는 자리는 아닌 것 같다. 그럼 한국당 원내대표 지금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인데
하긴 뭐 진행 중인 것도 지금 잘 모르실 정도로 국민적인 관심은 좀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참 불행한 일이에요. 이렇게 제1야당 166석의 당이 원내대표 경선하는데 이렇게 흥행 안 되기도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뭐 당 자체에 관심도 없을 뿐더러 예. 뭐 이렇게 대표라고 나온 사람들도 별로 이렇게 눈에 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지금 누구 나왔냐면요. 친박 네. 후보로는 홍문종, 유기준, 친홍계 후보로는 이제 김성태 의원이 꼽히고 있고 어제 중립지대 후보들은 단일화를 했어요. 한선교 의원으로 단일화를 했습니다. 네. 홍문종, 유기준, 김성태, 한선교 네. 누가 제일 유력하다고 예측하세요? 저는 별로 다들 맞듣지 않기 때문에 예측 자체를 하기 싫어요. 아니, 해보세요. 그래도 좀. 자존심 상해요. 왜? 이런 분들한테 대해서 예측을 한다는 게 자존심이 좀 상해요. 그 정도입니까? 예, 그리고 또 웃기잖아요. 저 친박 우리 후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친박이 아니래요. 홍문종, 유기준 후보. 친박이 없어졌대요. 참 옛날에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 호위무사 노릇하면서 온갖 추태를 다 보이다가 이제는 뭐 딴소리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표라고 나오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뭐 자유한국당 뭐 당도 아니다라고 욕하고 나갔다가 또 분리하니까 다시 들어오고 뭐 한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뭐 언제 친박이었는 듯이 딴 청부리고 뭐 이런 분들이 대표 나온다는데 거기다가 예상까지 하고 있다는 건 정말 저한테는 정말 치욕입니다. 치욕적. 예. 예측을 예측 안 하시겠습니까? 예, 안 하겠습니다. 와, 예측 아무나 보이콧. 뭐 누가 되든지 말든지. 되든지 막. 오늘 너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지금 독서를 쏟아내시니까 제가 막 이게 생방송인데 괜찮을까 싶을 정도로 예측 보이콧. 요새 자유한국당이 많이 하는 게 보이콧인데 정두원 전 의원도 보이콧 한번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에 비하면 분위기가 훨씬 나아진 곳 국민의당으로 한번 가보죠. 이번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최대 수혜자다. 캐스팅 보트 당의 이점을 극대화했다라는 평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당이 수혜를 본 게 아니라 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개개인이 수혜를 본 거죠.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뭐 서로 주고받기 하다가 이제 뭐 예산도 많이 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 이제 관련된 사람들. 그렇죠. 근데 이 당은 정의당보다도 지지율이 낮아요. 지금. 그러니까 당이 뭐 얻은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 개개인들 장사만 잘한 거죠, 이번 기회에. 아니 근데 지역구 각각이 잘 따갔으면 그 지역 구민들이 지지해서 결국 당 지지율 올라가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뭐 보십시오, 올라가나 그대로죠. 그리고 지금 바른당과 통합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계속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저 얘기가 이제 정기 끝나면 다시 또 뭐 점화가 되겠죠. 또 다시 당내에서. 예. 그럼 또 이제 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산안 통과 과정 자체는 어떻게 보셨어요?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아주 억울해합니다. 나는 잠정 합의한 건데 두 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하고 저 국민의당 대표가 나가더니 갑자기 확정 합의인 것처럼 해간 언론 플레이를 하더라. 내가 순진했다. 이러셨거든요. 자기가 무능했다는 것을 자백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무슨 자유한국당은 질문을 못 하겠어요. 아니 이미 다 배지 나간 다음에 그런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배지 나간 다음에. 예. 그리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1분 1초가 다 시각각 변하고 또 전략이 들어가고 뭐 작전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지나간 다음에 그렇게 참 한심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잠정합의란 건 없는 겁니까? 있긴 있잖아요. 잠정합의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잠정 합의를 하면은 이제 이렇게 했어야죠. 어떻게요? 이제 의총에 가서 내가 취인을 받고 오겠다. 그 다음에 발표를 하자. 그렇게 해야죠. 발표 나중에 하자. 네. 사인 나중에 하겠다. 네. 근데 이분 사인까지 하고 사진까지 찍었다. 이건 잠정 합의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을 자기가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 상황 판단을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이분도 확정 아니라는 생각은 사실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의원들이 반발할 줄을 몰랐던 걸까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이제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 자유한국당이 어차피 이제 국민당하고 이제 민주당하고는 이미 이제 서로
거래가 끝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표결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예. 어쨌든 끝끝내 정책성을 보여주려면 끝끝내 반대를 했어야죠. 잠정 합의고 뭐고 네. 했었선 안 된다.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오고 가고 뭐 이런 거 와중에서 그냥 전략적으로는. 흐물흐물해진 겁니다. 하하. 아주 전략 미스라고 보시는 거군요. 판단 미스. 그러니까 이제 무능했다. 그나마 있는 지지자들한테도 예. 이제 실망을 시킨 거죠. 자, 그렇게 판단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개헌 얘기도 잠깐 이 와중에 나왔어요. 정세균 국회의장이 어제 동아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내년 3월까지 국회가 개헌 합의를 못하면 내가 대통령한테 발의를 요청하겠다. 네. 왜냐 개헌은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으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이 개헌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일단 안 하겠다고 나왔으니까 예. 개헌은 이제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정우택 원내대표가 개헌은 여야 합의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 지금 아니, 이렇게 해봐라. 내가 해줄 리가 없다. 이런 뜻을 밝혔어요. 실제로 이제 3분의 2가 돼야 되니까요. 국회에서. 예,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정기국회 끝나면 대통령도 아마 드라이브를 한번 걸 겁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왜 자기네들도 공약으로 내걸어놓고 반대를 하냐면 예. 이제 지방선거에 절대로 불리하거든요. 지방선거에서 예. 지금 어쨌든 개헌안이 합의가 돼서 이제 지방선거 때 넘어가면 예. 찬반 투표를 할 거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찬성이 아무래도 많겠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저 번호도 다 이제 1번 찍는 겁니다. 이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투표를 많이 해요. 지방선거 때는. 지방선거는 그러니까 일단 네. 지역 사람들 뽑아야 되고 뭐 국회의원 재보궐도 있고 또 당도 따로 뽑아야 되고 따로 뽑아야 되고 뭐 하기 때문에 거기다 개헌까지 더해지면 이게 이제 일괄 투표를 하게 되죠. 예, 예. 아, 그럼 그냥 헷갈리고 막 이런 분들은 그냥 쭉 1번 찍을 거다. 예. 그리고 또 죄송한 얘기지만 나이 많으신 분들은 옛날에 1번 찍던 습관대로 그냥 또 계속 1번 찍을 가능성이 많고. 잠깐만요. 그러니까 보수당을 지지하시던 이 이제 노년층에서 예전에 1번이었으니까 항상 또 이래저래 악재군요.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으로서. 그러니까 절대 반대하겠죠. 아, 저는 이런 식의 해석은 처음 들어봤어요. 개헌을 반대하는 이유 중엔 이런 전략적인 이유도 있다. 실제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실제예요? 네. 그쪽 분들하고 얘기해 보신 거예요? 아니, 전 뭐 다 알죠. 아무래도 지금 예, 예.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높죠. 거기다가 개헌 투표까지 얹혀가지고 예. 1번까지 얹혀가지고 그렇게 가면은 예. 그런 애도 자유한국당 인기 없는데 절대로 불리하죠. 그래서 개헌에 절대 동의 못할 거다. 그러면 국회에서 뭐 통과 안 될 걸 알면서 일단 대통령이 발의는 하실 거라고 보세요? 드라이브는 한번 걸 겁니다. 걸긴 걸 거다. 예. 하지만 정치 환경상 개헌은 그럼 종쳤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또 종쳤다가 결국은 개헌에서 나오고 마는. 그럼 선거구제 개편 논의도 뭐 의미 없는 거고. 선거구제 개편도 개헌만큼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언제 가능해지냐면 예. 서로 간에 이익이 불분명할 때. 예, 예. 근데 누가가 이제 훨씬 더 이기고 누가 손해다라고 나오면은 또 합의가 안 되는 거거든요. 아하. 그리고 이제 정치개혁 원래 특위는 국회에서 지금 정부 수립 이후 표결로 처리한 적은 없어요. 그거는 정말 굳건한 관행입니다. 예, 여야 합의로. 예. 그렇기 때문에 선거구제 개편도 안 되는 거죠. 그래요. 요즘 저희 뉴스쇼 앞으로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요. 청취자 질문도 다양하게 많이 들어오는데 이 월간 정두원 코너 앞으로도 뭐 질문들이 꽤 접수가 많이 됩니다. 그중에 하나 질문이 뭐였냐면 안희정 지사, 네. 안희정 충남지사의 행보를 한번 정두원 의원이 예측해 주시면 어떻겠느냐라는 주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즘 안희정 지사의 행보가 눈에 띄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좀 이렇게 뭐랄까 자극한다고 할까 이런 발언들이 좀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를 평가해달라 이렇게 했더니 문 대통령 지지한다라고 하면서도 명쾌하게 답변하면 싸움 붙이게 된다. 할 얘기가 있으면 집에 가서 문 걸어 잠그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발언들을 했거든요. 이제 작심한 듯이 하는 발언들인데 어떻게 안희정 지사 행보를 보세요? 안희정 지사가 뭐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차기 주자가 되려면 예. 낙점을 받아갖고는 주자가 안 됩니다. 여태까지 우리나라 정치, 외국 정치도 마찬가지지만 예. 현직에 낙점을 받아서 후계자가 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야, 저 사람 찍어 해서 되는 적은 없다? 그 국민들이 그런 사람을 안 뽑아줍니다. 스스로 커가지고
지도자가 되는 거지. 예, 예.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는 뭐 국무총리가 되면 저 사람 뭐 대권 주자라 그러는데 정말 제일 웃기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요. 국무총리는 대권 주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황교안 누가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커야지 그냥 박근혜가 시켜준 사람을 누가. 그래서 이제 아니죠. 그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좋은 시절 누리지 않거든요. 이제 또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항상 7, 80% 지지율을 유지할 수는 없을 않아요. 것이다. 그게 아니라 이제 하다 보면 결국 내리막길을 걷는데 그러니까 이제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필요할 때 대립각까지 세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시동을 거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지금 저 복선을 깔아놓고 있는 거죠. 이게 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당장은 예를 들어서 이 박근혜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 호위무사들이 대권 주자가 되겠어요? 이명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찍으면 그 사람이 될 사람도 안 되는 거죠. 될 사람도 안 되는 거야. 현직이 찍으면. 국민들은 냉혹합니다. 그 부분은. 지도자는 자기 스스로 커야 됩니다. 그 계산을 한 거다. 그렇죠. 근데 지금 당장 이렇게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그 많은 지지층들은 비난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왜 문 걸어 잠그고 뭘 어쩌겠다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은 지금 당장으로서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큰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뭘 아는 거죠. 멀리 내다보고 있는 거다. 문재인 지지자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또 그 지지자가 나중에 후보가 되면 또 찍습니다. 또 도와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을 것이다. 그렇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르지만 차기 주자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안희정 지사는 중앙정치 쪽으로 뭐 방향을 잡은 것 같고 이재명 시장은 경기도지사 출마 쪽, 김부겸 장관은 난 장관직 계속하겠다 이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각각 방향 잘 잡았다고 보세요? 자기가 일단 뭐 김부겸이야 대통령이 시킨 거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가는 거고. 김부겸 장관이라고 좀 해주세요. 호칭 좀 붙여주세요. 좀. 아니 제가 친구라서 그래요. 김부겸 장관님. 이재명 지사는 아직도 자기가 이제 더 준비가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이재명 시장. 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또 거고. 이재명 시장은 왜 지사라고 부르세요? 응? 제가 지사라 그랬어요? 지사라 그랬어요. 아이 실수했네. 이재명 시장은 이제 한 단계 높은 쪽으로 잘 방향 잡은 거라고 보시고 그쪽도 그래요. 안희정 지사도 한 번 지사 더 하는 것보다 중앙 정치로 바로 무대 옮기는 게 낫다고 보세요. 근데 안희정 지사한테 충고하고 싶은데 지난번에 보니까 아직도 내공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요? 콘텐츠가 없어요. 너무 추상적인 얘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추상적인 얘기들만. 실력을 더 쌓아야 된다. 내공을.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청취자 반응이 뭐 아주 그냥 뜨겁게 들어오는데 강영식님. 김현정 앵커 오늘 땀나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 땀나는 거.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질문 받겠습니다. 월간 시간에 정두원 전 의원한테 던질 질문들 보내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연말 잘 보내시고요. 네. 야, 12월이니까 이제 언제 뵙는 겁니까? 내년에 다음 월급은. 그러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도 예측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월간 정두원이었습니다. 잘 협의를 해서 당을 잘 이끌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할 일이지. 네. 그 전에 원내대표가 내 말 잘 안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되면 내 말 잘 듣게 하겠다. 이제 되게 천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할 얘기가 아닌 거죠. 그냥 뭐 남성들끼리 서로 뭐 서열 다툼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쩌다가 이 제1야당 대표가 되셨는지 모르지만은 몇 자리를 잘 쳐서 그랬는지 빨간 넥타이하고 빨간 속옷을 입고 다녀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참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두 분 친하진 않으세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말씀하셔도 돼요? 천박하다, 막 이런 얘기까지? 괜찮으세요? 뭐, 그분하고 대고 친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홍준표 대표 혹시 지금 듣고 계시면 반론하실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저희 제작진들한테. 어쨌든 정두원 전 의원이 보시기에는 지금 맞는 자리는 아닌 것 같다. 그럼 한국당 원내대표 지금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인데, 진행 중인 것도 지금 잘 모르실 정도로 국민적인 관심은 좀 없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참 불행한 일이에요. 이렇게 제1야당 166석의 당이 원내대표 경선하는데 이렇게 흥행 안 되기도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뭐 당 자체에 관심도 없을 뿐더러 뭐 이렇게
대표라고 나온 사람들도 별로 이렇게 눈에 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지금 누구 나왔냐면요. 친박 예. 후보로는 홍문종, 유기준, 친홍계 후보로는 이제 김성태 의원이 꼽히고 있고 어제 중립지대 후보들은 단일화를 했어요. 한선교 의원으로 단일화를 했습니다. 네. 홍문종, 유기준, 김성태, 한선교. 네. 누가 제일 유력하다고 예측하세요? 저는 별로 다들 맞듣지 않기 때문에 예측 자체를 하기 싫어요. 좀 해보세요. 그래도 좀. 자존심 상해요. 왜? 이런 분들한테 대해서 예측을 한다는 게 자존심이 좀 상해요. 그 정도입니까? 예, 그리고 또 웃기잖아요. 저 친박 우리 후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친박이 아니래요. 홍문종, 유기준 후보. 친박이 없어졌대요. 참 옛날에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 호위무사 노릇하면서 온갖 추태를 다 보이다가 이제는 뭐 딴소리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표라고 나오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뭐 자유한국당 뭐 당도 아니다라고 욕하고 나갔다가 또 분리하니까 다시 들어오고 뭐 한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뭐 언제 친박이었는 듯이 딴 청부리고 뭐 이런 분들이 대표 나온다는데 거기다가 예상까지 하고 있다는 건 정말 저한테는 정말 치욕입니다. 치욕적. 예. 예측을 예측 안 하시겠습니까? 예, 안 하겠습니다. 와, 예측 아무나 보이콧. 뭐 누가 되든지 말. 방송만 나갔다 하면 화제가 되는 시간이죠. 뉴스를 쏟아내는 코너.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오늘은 월간 정두원 편입니다. 뉴스쇼의 뉴스메이커 정두원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 뭐 저 송년회 모임 이런 거 많이 하시죠? 뭐 저는 많이 안 합니다. 많이 안 불러. 글쎄 불러주는 데가 별로 없네요. 또 이렇게 나오시니까 제가 그 다음 질문을 못 하겠네. 아니 정치인들 모이시면 안 네. 불러주는 와중에도 어쨌든 네. 한 번씩 가시면 예. 무슨 얘기예요? 정치인들은 회식 자기 자리. 신세 한탄하죠. 신세 한탄. 예, 정치인들이 이제 뭐 잘하고 못하건 간에 예. 직업 자체가 극한 직업이거든요.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진짜 별의별 일들을 다 하는데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신세 한탄하면서 회식하죠. 정치 얘기도 막 해요. 정치판이 어떻게 굴러갈까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도 하겠지만은 그런 얘기는 가급적 회식할 때는 안 하죠. 정치 얘기는 되도록 피하고. 네. 뭐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서민들 모이면 연예인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정치인들은 그런 얘기는 안 하죠. 왜 안 하겠어요? 그래요. 극한 직업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거는 동의하지 않을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한번 뭐 EBS의 극한 직업에 한번 나와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아마 이해가 갈 겁니다. 그래요. 하여튼 극하게 사셨던 정두원 전 의원과 함께 오늘 월간 정두원 정치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당은 아마 요즘 회식할 분위기 아닐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 여기부터 풀어보죠. 원내대표 경선 앞두고 당대표하고 후보들 간의 날선 공방 이어가고 있고 또 예산안 통과 과정에는 소위 물 먹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그 당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이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당이 그냥 엉성하죠. 그리고 당 대표가 정부 여당의 효자 아닙니까? 이 당 대표는. 무슨 말씀이세요? 여당의 효자라뇨? 그러니까 이 당 대표와 또 이 당에 있는 뭐 과거 뭐 친박 세력 이런 지금 존재들이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진짜 효자입니다. 도와주고 있는 네, 거예요. 얼마나 지원이 든든한 원군들입니까? 든든할 정도입니까? 그렇게 보세요. 아니, 홍준표 대표, 지금 지원군 얘기가 나오셨으니까 그럽니다만, 홍준표 대표의 그러지 않아도 그 막말을 놓고, 내부에서도 말이 많더라고요. 그럼 막말을 쏟아내면서 당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게 진짜 여당 도와주는 꼴 아니냐. 이게 지금 원내대표 후보들의 공격 포인트예요. 사실이죠. 그런데 본인은 신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리가 과분한 거죠. 그렇게 보세요. 그러지 이제 홍 그냥 대표한테? 과분한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신이 난 거예요. 뭐 한마디 하면 바로 뭐 뉴스에 나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게 그분의 원래 말 습관이 뭐 고름이니 암덩어리니 이런 것들 습관입니까? 의도를 해서 이런 말씀을 홍준표 대표가 하시는 걸까요? 자극적인 단어들. 습관이야 당연히 습관이고 의도를 했다면은 어리석은 거죠. 지금 자기 자리가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홍 대표는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럼 암덩어리를 암덩어리라고 그러지 암덩어리 님이라고 하냐. 나는 그냥 서민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것 뿐이다. 예. 계속 그렇게 하라 그러세요. 문재인 대통령만 신났죠. 뭐.
하면 할수록 그런 네. 언어를 쓰면 쓸수록 네. 아, 그래요. 그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싸늘하게 말씀하셨는데 관훈클럽 토론에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원내일은 다음 원내대표가 뽑히면 내가 관여하겠다. 내가 관여하겠다. 그러니까 보통 원내대표의 일은 원내대표 일이고 당대표 일은 대표 일인데 이 원내대표 일까지 내가 관여하겠다라고 한 것이 또 당 안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만들던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게 천박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대표가 되면 예. 원내대표랑